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화학원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이 탑재가 되는 거니까요. 해당 영상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집에 가서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를 전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갱지로 뽑아줬는데 해당 내용 너무 잘 인쇄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A4 용지로 뽑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수업 자료실에 미리 탑재를 해놨거든요. 해당 영상, 해당 프린트는 다운 받으셔가지고 A4 용지로 개인적으로 출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첫 페이지 바로 0단원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화학의 기초라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교과서를 보시면 1단원은요,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0단원이라고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화학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아마 다들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용어는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화학의 기초라는 0단원을 좀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과학 시간에 어떤 화학에 관련된 용어들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요, 첫 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원자의 구성 입자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필기를 해야 돼서 좀 판서를 좀 해줄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원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자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것 같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그치? 선생님 이거 화학교육과 면접 갔을 때 교수님께서 선생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정의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뭐 당연히 잊으면 안 되겠지만, 자, 원자라고 하는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맞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입자인데 가장 작은 입자야 라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근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면요, 뭐 양성자, 중성자도 사실은 원자보다 작은 입자잖아요. 또는 뭐 쿼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조건이 하나 붙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냐? 바로 앞에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중성 입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맞는데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이라는 조건을 일부러 붙여서, 왜냐하면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는 뭐냐? 바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잠깐 원자의 모양을 조금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다가.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런 입자들도 있고요, 주변에 또 어떤 입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입자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요 가운데 요 그린 요거는 뭘까? 그렇지,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원자핵. 그럼 주변에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 그래서 원자는 크게 뭐랑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 원자핵과 전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자핵은요, 또 두 가지 입자로 나뉘어져서 존재를 하죠. 맞아요,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세 가지. 그렇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입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되냐? 자, 먼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에서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자는요,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하량이 얼만큼을 가지고 있죠? 그치? 양성자 입자 한 개당 전하량은 플러스 1만큼을 가지고 있어.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성자는요, 얘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전하가 없어요. 그럼 전자는요, 양성자랑 대립되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당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는 내용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 양성자는요, 어떤 걸 결정하는 친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왕관 하나 그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왕관을 그려놨는데, 자, 양성자는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우리 주기율표잖아요. 이때 원자 번호, 바로 어떤 수가 바로 원자 번호를 결정했죠? 맞습니다. 양성자 수가 바로 뭐랑 같은 값이야? 그치, 원자 번호랑 같은 값이었죠. 만약에 원자 번호 1번 수소야 라고 한다면 얜 양성자 몇 개 있는 거야?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이 양성자 한 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11번에 나트륨이야 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그렸다. 11번에 나트륨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양성자 11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다. 역시 마찬가지.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그 원소의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구나. 양성자 수 자체가 원자 번호로 쓸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이야. 사회적으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요. 0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을 결정하는 친구였을까?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중성자는요, 자,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일단 적어줄게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동위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입자가 바로 중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옆에다 잠깐 그려보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양성자를 선생님이 그렸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원자를 정의할 때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중성입자라고 얘기를 했죠. 중성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러한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전기적 중성이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별 3개.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입자입니다.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전하를 띈다, 안 띈다? 그렇지,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전하를 띠지 않을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는 걸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자는 양성자,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도 있고 음전하를 띠는 전자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구성하는 입자 자체가 전하를 띠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래. 그 말은 전하를 띠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입자의 수가 같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원자이려면 바로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지. 그래서 전기적으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원자야 라고 한다면 그 정의에 따라서 전기적 중성이어야 되고,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똑같은 입자 수만큼 있어야 우리 원자로 취급 가능해 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동위원소로 조금 넘어와서,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바로 중성자 수가 결정을 한다며.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를 그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똑같으니까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인 거죠? 그치. 양성자 수 자체가 원자 번호 결정한다며. 따라서 얘는 원자 번호 1번인 거야.
1번인 거 누구 있지? 그치, 수소가 바로 원자 번호 1번이죠. 그지? 자, 이렇게 원소 기호 왼쪽 아래 이렇게 원자 번호를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볼게. 이번에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를 더 그렸어. 자, 그런 다음에 전자는 하나만 그릴게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 입자다, 그지? 그럼 얘는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원자 번호 1번 누구야? 수소네, 수소. 그치?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양성자 하나 그립니다. 중성자 2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주변에 전자는 1개만 그립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얘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 수랑 전자 수 똑같잖아. 얘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이거 수소 원자야, 그지? 근데 요 세 개가 뭐가 다 다르죠? 그치, 보시면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간의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의 관계를 의미하는구나. 바로 중성자 수에 따라서 동위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저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과연 무엇을 결정하는 친구였을까? 자, 우리 주기율표 옛날에 할 때 배웠었는데, 이러한 전자 중에서도 어떤 전자가 결정을 했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이러한 성질을 결정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전자는요,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뭔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내용은 2단원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이온을 형성하는 경향성 같은 거 있죠. 뭐 양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된다, 뭐 1가 양이온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이온이 되는지, 또는 화학 결합의 어떤 화학결합의 종류를 하는지, 그러한 경향성 같은 거 우리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거든. 뭐 이중결합 형성하는지, 단일결합 형성하는지, 아니면 뭐 금속결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적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자 수에 따라서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돼요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그냥 은연중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2단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자는 특징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질량이 매우 작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자체의 질량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잠깐 프린트 넘어가서 입자들의 좀 전압이 그 질량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 아이고 쏘리. 자, 양성자랑 중성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질량이 얘도 엄청 작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지? 그래서 질량 비로 따지면 거의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질량이 똑같아. 근데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187분의 1 매우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작아서 원자 자체의 질량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얘는 원자 자체의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가 있는데, 그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는요,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바로 원자핵이 바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바로 그 해당 원자의 질량을 결정을 하고요. 이러한 원자의 질량 매우 작기는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질량을 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값을 하나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난생 처음 배운 친구도 많을 거예요. 통합과학 시간에 안 배웠으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건요, 바로 양성자수랑 전자수를 더해서 씁니다. 아, 이거 전자수 큰일 날 뻔했어. 중성자수를 더해서 씁니다.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 요 두 개를 더해서 대충 원자의 질량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값으로 쓰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량수의 개념을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질량수를 통해서 우리가 동위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요 밑에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랬죠. 동위원소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 그렇지.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그지? 근데 양성자 수가 같으면 우리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결정했잖아요. 원자 번호는 서로 똑같아.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들의 질량수가 어때요? 질량수가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로 정의를 했는데, 요 값은 일정하지만 요 값은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질량수 그려놓은 거 한번 살짝 보시면요,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처음에 양성자가 하나 있는 요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질량수가 1인 거야. 그 질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소기호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질량수를 표기합니다. 얘는 질량수가 1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두 번째에 있는 중성자 하나 있는 얘는요, 그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우리 질량수라며, 얘는 질량수가 2가 되는 것이지. 자, 맨 끝에 있는 거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야. 그럼 1 더하기 2니까 얘는 질량수가 3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대충 봤을 때 얼핏 이제 질량을 비교하자면, 요 친구는 이 중수소라고 얘기하는데, 중수소, 무거울 중주를 써서 얘는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름을. 중수소는 그냥 수소 원자보다 아마 2배 정도 무거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삼중수소는 그냥 수소보다는 한 3배 정도 무거울 거야 라는 식으로 대략적인 질량을 질량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요거 질량수 여기다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좀 예측할 수가 있냐면, 질량수를 알잖아? 그리고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알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중성자 수를 그냥 예측할 수 있어. 만약에 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질량수는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잖아. 그지? 그 원자 번호가 즉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양성자 수가 얘 셋 다 1이잖아. 그지? 따라서 우리는 뭘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중성자 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우리 질량수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어요? 질량수, 이거 외워야 돼요. 질량수의 정의는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더한 거잖아. 근데 나는 뭘 알고 있냐면, 양성자 수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성자 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시면 되죠. 그치, 이거 간단한 수학적 계산이죠. 따라서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빼주시면 중성자 수 나온다. 첫 번째에 있는 이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없고요. 두 번째에는 중수소는 중성자 하나고요. 세 번째에는 삼중수소는 중성자 2개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만 보시고도 이렇게 중성자 수를 유추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 너무 간단한 식이지만 생각보다 꽤 중요한 식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양성자 수 같은데 중성자 수 달라요. 원자 번호 같은데 질량 수 달라요. 근데 이거 원자잖아. 그럼 원자이려면 양성자 수 같으면 전자 수도 똑같아야지. 그지? 왜냐면 중성되려면. 즉 이들은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그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때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전자수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친구는 전자수가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성질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 질량이 다르다는 건 그 입자의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물리적 성질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 질량이나 밀도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서로 달라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위원소의 정의까지 조금 알아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알아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결정하는 값들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 핵이 결정하는 값은 바로 질량수였고, 그지? 질량이었고,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전기적 중성이라서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또 이제 원소의 표기법이 살짝 나와 있죠.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는데, 은연중에 선생님이 조금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소 기호가 있으면 원소 기호 이렇게 쓰면은 왼쪽 아래 여기다가 뭘 쓴다? 바로 원자 번호를 표기한다. 역시 마찬가지 양성자 수를 표기하는 거고요. 왼쪽 위에다가 바로 질량수 표기한다.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오른쪽 위 여기다가 뭐 표기하냐면요. 우리 이온의 전하량을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원자 번호, 질량수, 그래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의 전하량을 표기한다. 자,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온은요. 만약에 이제 여기 정의를 써 있긴 하지만 요거 지금 선생님이 뭘 그렸냐면 수소 원자를 그렸잖아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의 수소인 거지,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갔다고 칠게. 요 하나가 나갔어. 그러면은 요 원자는 원자 핵만 이렇게 남아있는 양성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네. 그러면 요 입자 같은 경우 요 아까 전자가 나가기 전에는요 얘는 수소 원자 즉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똑같아서 우리 전기적 중성을 이루는 수소 원자라는 입자로 명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하나 나가면 더 이상 수소 원자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왜? 전기적 중성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전하를 띠고 있겠죠? 왜? 전자가 하나 나가서 양성자수가 더 많잖아, 그치? 그럼 얘는 원자 번호 1번이고 얘 질량수도 1이죠? 질량수도 1인 수소란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원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1 플러스만큼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는 수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야 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온을 표기할 때는요 이렇게 1은 생략하는 편이야. 그래서 H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와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약에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는 양성자는 하나 있는데 전자가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입자는 원래 거의 생기진 않지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의 수소고요. 지금 질량수도 1이지만 얘는 양성자 수보다 전자가 더 많잖아. 전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1-만큼의 전하를 띠겠죠. 근데 어차피 1은 생략이 가능하다. 얘는 수소 이온인데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음이온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른다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 요 옆에 아래 나와 있는, 쭉 보시면 여러분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와 있는 원소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라고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거와 원소라고 하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H2O, 야, 요거 모르면 솔직히 안 된다. 그치? 자, H2O는요, 우리 맨날 마시죠? 물입니다. 물의 화학식이에요. 자, 물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 분자를 써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자 수는 몇 개야? 라고 물었어. 또는 얘들아, 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의 수는 몇 개야? 라고 물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원자라고 물었을 때와 원소라고 물었을 때는 서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 은연중에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원소와 원자의 의미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지. 원자라고 물어볼 땐 어떤 의미로 대답하시면 되냐면, 원자 수야? 그 입자 수를 물어보는 거야. 입자의 개수. 그 원자 수는요, 그 입자의 개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 즉 총 몇 개야? 그치,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요거 3원자 분자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원자 분자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원자의 의미를 얘기한 거다. 원소는 뭔 뜻이냐? 원소는요, 그 입자의 종류예요. 다시 얘기해서 원자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가 몇 개냐? 즉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총 2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2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개예요, 2가지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저거를 해보면, 연습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C6H12O6, 이거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성 원자수 몇 개야? 라고 한다면 원자를 다 세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입자가 몇 개인지 궁금한 거니까. 탄소 6개 더하기 수소는 12개 더하기 산소는 6개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6개, 12개, 6개 총 몇 개냐면요, 24개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성 원소 수를 물었다 그러면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따라서 3종류야,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일단 원자와 원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원소라고 하는 이러한 원자의 종류야 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이건 첫 번째 의미라고 하자. 자, 두 번째 원소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다. 바로 원소는요, 우리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걸 자체를 우리는 같은 말로 줄여서 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호돈소 물질 여러분 처음 들어본 건 아닐 텐데,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해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면 뭐 O3? 이거 오존이거든. 오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거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구성하는 원자 수는 3개지만 구성 원소 수는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뭐 O2, 산소 기체, 질소 기체, 또는 뭐 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줄여서 그냥 호돈소 물질 자체를 원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호돈소 물질, 원소와 대립되는 언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은 뭐냐면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많이 했죠, 그죠? H2 물이라던가 아니면은 C6H12O6 포도당이라던가 뭐 NaCl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던소 물질의 의미로 원소로 쓰였는지 아니면 원자의 종류라는 의미로 원소가 쓰였는지는 그 문제나 아니면은 지문을 보고 맥락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일단은 화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쭉 한번 봤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해당 내용 여러분들 프린트에 아주 자세히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옆 밑에 대표 유형 문제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프린트 내용에 저기 어디냐? 선생님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해당 내용은 유튜브에서 문제풀이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은 1단원의 화학의 첫걸음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